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19일 오후 들어갑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는 오늘이죠. 오늘 새벽 12시부터 한 4시간을 본 것 같아요. 월드컵 챔피언십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대결을 봤는데 행복했습니다. 4시간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매우 익사이팅하고 행복 바이러스가 팍팍 오를 것입니다. 지금 국힘의 상태가 친윤과 비윤 또는 주류와 비주류, 근데 비주류가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승민과 당대표 선거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어요. 유승민이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과 기존 보수와 국힘을 공격하면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제가 예상드린 대로 결선 투표제 도입해버리죠. 유승민 제거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70대 30으로 해도 유승민은 안 되는 구도예요. 제가 주말에 찍어가지고 한 5개인가 6개를 올렸죠. 그렇죠.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죠. 이준석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아직까지도 이준석을 대단한 정치적인 미래 정치인으로 따라다니는 애들을 보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은 전부 다 탈진보, 중도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민주당에서 탈진보에서 이탈한 사람, 2030 남자애들 일부예요. 유승민이가 그걸 믿고 당대표를 선언한 거는 마찬가지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또 나올 거예요. 유승민 성격으로는. 그런데 그걸 갖고 국힘을 개혁시키자. 그들은 국힘을 개혁시키자는 거죠. 근데 무너뜨리자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존 보수도 보수고 꼴통 보수도 보수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당을 지켰던 거예요. 유승민계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이 바른정당을 차리고 나가면서 당을 깨버리고 지금도 깨기 작업 들어왔으니 기존 보수들이 쉽게 말하면 아주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당을 깨고 박근혜 탄핵시키고 감옥 깊어 넣더니 또 간신히 보수가 지금 재견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 지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당원으로 100%로 가는데 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7대 3으로 하면 돼요. 당원하고 민심을 5대 5로 하는 것도 너무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거니. 근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국힘이 개혁보수라는 또 유승민 따라다니는 얼치기 평론가들이 민주당도 75% 당원 25% 민심으로 국힘을 벤치마킹 했는데 국힘은 또 거꾸로 간다 이러는데 거짓말이에요. 민주당 애들은 95%가 당원이에요. 당원 투표고 5%가 일본 여론조사예요. 15%를 민심을 반영한다 그랬죠, 걔네들이. 근데 15%가 20%가 민심 반영이 아니라 민주당 중에서 책임당원과 진성당원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한테만 일반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를 당 상관없이 돌린다는 건데 민주당은 거의 100% 당원 투표입니다. 근데 국힘은 30%를 일반 여론조사 돌렸죠. 역습태 방지는 물론 했지만은 걔는 5%까지 하면은 민주당은 100%가 당원조사라니까요. 그런 게 쏟고 그런 걸 얼치기 평론가들 특히 장성철이나 천하람이나 김용태가 꼬맹이가 말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쟤는 진의 진영을 지키려 생각하지 않고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지들이 정치적인 생명력을 또는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 기가 찬다는 거죠.
당원 투표 100%로 전대로를 개정하기로 했고 다 예상됐던 거고 과반 투표자가 없을 적에는 결선 투표를 하겠다. 제가 그랬죠. 7대 3으로 가더라도 결선 투표로 하면은 된다. 지금 그 친윤들 비윤 친윤이 없어요. 유승민 대 나머지인데 나머지들이 즉 쉽게 말해서 친윤들이 그 나경원은 또 난가? 안철수는 끝까지 가려고 그럴 거고 그 김기현도 모르고 그죠? 윤상현이나 그 파괴력이 없어서 득표력이 거의 없어요. 윤상현은. 그러면 나경원하고 김기현하고 안철수 끝까지 가면은 어부지리로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결선 투표제 틀림없이 도입할 거다 그랬죠. 제가 도입하잖아요. 결선 투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저 유승민이든 국힘 지금 비대위 지도부든 모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자라가 이준석이고 소뚜껑이 유승민이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고 놀라는데 지금 국힘의 기존 보수들이나 친윤들이 주류들이 이준석한테 너무 대었어. 제일 나쁜 게 이준석이라는 애가 국힘의 기존 보수, 지가 말하는 꼴통 보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당을 갖다가 비대위를 갖다가 당헌을 갖다가 사법의 똥구멍으로 집어넣으면서 당을 망가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은 거기서 일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건데 그걸 못하는 이준석 당대표예요. 지가 실력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부족하고 리더십 통합력이 부족하니까 나 못 살겠어요. 판사님들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정치를 사법의 똥구멍으로 갖다 놓은 놈은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박정희 전두환 25년도 당이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정치를 사법의 똥구멍으로 안 갖다 놓았어요. 그게 해괴한 사건이고 그게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분절시킨 사건이에요. 이준석이 사법의 똥구멍으로 갖다 바친 것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걔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나 유승민이나 모두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데 그럼 정치라는 건 새라 그러잖아요. 무리당치 아닙니까? 당이면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은 그 무리가 많으면 그거 당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국민들이 그 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은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자꾸 공포스럽고 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 국힘 너희들 전신 새누리당에서 진박 친박 파동 공천 파동으로 너희가 참패를 했고 계속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보수를 괴멸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깜빵에 집어넣은 게 공천 파동이야. 근데 거기서 유승민이가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유승민이 왜 63명이 탄핵 주체들 그거 말하기 싫어요. 그거 TV는. 권성동이도 그렇고 장재원이도 그렇고 얘네들도 다 탄핵 찬성파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나 그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끊어내면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유승민이가 이재명보다 더 더러운 놈이 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극복 과정이 지난 6년 과정이었어요. 보수가. 그러니 유승민에 대해서 포비아, 공포증을 가질 수가 있죠. 국힘 내부에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승민 쪽을 보면은 아니 유승민이 민심이 그렇게 너를 지원하고 국힘 기존 보수나 국힘 당내의 당원들을 꼴통 보수라 해서 척결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유승민 당신은 왜 당원들 국힘 내부에 공포증을 갖고 있느냐고 그냥 받아치고 있죠. 이거 말싸움인데 참 전 처참합니다.
내부에서 이런 말싸움으로 서로가 너가 나한테 공포를 찍어서 아니야 너가 나를 똥덩어리 공포증으로 봐. 패배주의 때문에 그래요. 유승민이가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유승민 한 1년 지원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유승민을 등을 돌린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그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기 특히 장성철이나 유승민이나 김웅이나 허은하기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김웅이도 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정치력을 전혀 몰라요. 걔도 제가 보면은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냐 비정의냐 양심이냐 비양심이냐. 그렇게 되면은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옳은 것만 하면은 그건 우리나라가 정치가 유토피아가 되는 거고 세계가 이렇게 분쟁과 분란과 적의와 갈등과 혐오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세의 대결인데 얘네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고고티브야말로 개혁 보수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요새 일단은 보수는 여기서 한 번 더 망하면은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거나 식물정부가 돼서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지고 식물정부가 되면은 보수는 완전 괴멸돼요. 다음 총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차기도 우리가 집권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유승민과 장성철이나 천하람이나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은 저거 봐라. 당원 100%라고 민심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차기 1년 4개월 후에 남은 총선에서 또 참패를 하고 윤석열이 식물정부로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탄핵을 당한다.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유승민을 주저앉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당시에는 박근혜가 진짜 공천 개입을 했고 최순실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국민의 80%가 정부를 무너뜨리는 쉽게 말해서 좌파들의 혁명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판이 전혀 달라요. 국힘에서 윤석열을 잘 따듬어 가지고 반석에 올려놓으면은 차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단 김건희가 날치는 순간 김건희가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 부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는 순간 윤석열은 날아갑니다. 그거는 백문불여갈 일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말하는 것은 당원 100%로 가고 유승민 하나 제거시키면은 유승민은 양심의 정치인인데 총선 참패가 불보듯 뻔하다. 국민이 국힘을 버릴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오판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유승민을 안 뽑고 유승민을 죽이면은 너희들 나중에 총선 참패도 하고 이제 백석도 못 얻고 소멸될 것이다. 국힘과 보수가. 그거 망상이고 허상이에요. 고고티브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근 6개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아서 비판적인 양심가로 남아있으면 돼요. 유승민은. 근데 무모한 도전을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정 초기에 대통령 임기 초기에 윤석열을 그렇게 진짜 지저분하게 저격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낸 것 때문에 유승민은 지금 싹을 짜으려고 국힘 기존 보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합니까? 유승민을 집어넣어서 저 사람이 지지율을 많이 받고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떨어지더라도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떨어지더라도 계속 분란을 일으키니까 싹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유승민의 업보예요. 유승민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선 투표 하잖아요. 근데 7대3으로 하지 뭘 또 100%까지 변경하는지 서로가 공포증이 있어. 전부 다 패배주의라서 그래.
중심은 결국 국정으로 갑니다. 국정으로. 윤석열 지지율에 딸려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